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주실랭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점심시간을 맛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점심 드시면서 시장 상황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원픽주들 하나하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세계 증시가 정말 싸늘합니다. 반도체는 특히나 쭉쭉 빠지면서 지금을 저점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 어느 정도 물량을 덜어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종목 고민 있으신 모든 분들이라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문자로는 샵 9083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했던 사항들 남겨주세요.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사연들 만나 뵙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딜사이트 S 2분과 함께라면 이런 시장도 1등 놓칠 수가 없습니다. 강호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증시가 싸늘해도 네. 전문가님의 수익과 종목들은 역시나 풍성하던데요.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인가요? 네, 이제 앞으로도 좋은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조정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의 먹거리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공략을 한다면은 하반기도 무리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누구나 네. 다 지금 엔비디아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엔비디아 들고 계신 분들이나 반도체 섹터 들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일단은 사실 저는 전날 어제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한 2시 이후로부터인가요? 갑자기 개인들의 이 매수세가 이 반도체 섹터로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게 좀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항상 좀 보수적인 관점을 네. 가지고 시장에 좀 투자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약간 좀 배팅 성향이 좀 강한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아니면 도 같은 분위기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이슈 뭔가 정말 뭐 아니면 도의 식, 그러니까 HLB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승인이 나면 급등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실패하게 되면 급락을 보여줄 수 있는 지금 반도체 섹터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덜어주시면 어떨까 싶고 일단은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치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사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부터 이제 어느 정도의 실적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이었는데 예상은 340억 달러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또 나온 거는 317억 달러 정도로 컨센에 조금 밀리는 그런 예상치를 좀 그럼 들고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희 오프닝이거든요. 일단은 네. 엔비디아는 갈 길이 멀어요. 버티자. 다만 버티자. 다만 이제 우리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 네네. 중에서는 실적이 정말 나오는 기업, 정말 실수혜를 보는 기업,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가기는 어려운 시장이 이제 됐기 숫자 때문에 찍히는 것만 좀 봐야 된다. 종목들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 들고 계신 분들이면 숫자 찍히는 종목들로 위주로 잘 선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그럼 한마디로 별점 몇 점인지 오늘장은 어떻게 좀 비유할 수 있는지 좀 들어볼게요. 오늘장 한마디로 어떻습니까? 일단 별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한 2개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짜게 드려주셨네요. 네, 그렇죠. 오늘 네.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2개 정도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자. 그럼 매운 떡볶이와 복숭아 음료. 매운 이렇게. 떡볶이에 복숭아 음료는 너무 오랜만에 듣는 건데 네. 찰떡궁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떤 의미예요? 매운 떡볶이는 누구고 복숭아 맛 음료수는 누구예요? 이제 매운 떡볶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복숭아 음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차 전지나 제약 바이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로 이제 매운맛을 보고 네. 이제 좀 속을 달래는 게 이제 제약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잠깐 말씀드리자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완전히 수급적인 측면입니다. 맞아요. 반도체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이 수급들이 어디로 가지? 제약 바이오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게 2차 전지지 않을까 하고 일단은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완전한 좀 트리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제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부분을 좀
아직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K반도체의 매운맛이다 이러면서 우리 감본호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반도체로 우리가 아픈 마음은 쓰렸던 마음들은 다 2차 전지, 제약바이오로 좀 달래보자 이런 건데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업황들을 좀 봐야 되나 종목들 봐야 되나 고민되신다면 06958-908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 상담 그럼 바로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저희 TV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TV 소리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TV 소리 0으로 하시면 좀 저희 대화하기가 원활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이제 너무 잘 들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저희 지금 네. 방송 보시면서 전화 주시나 봐요. 예, 예. 아유, 애청자님으로서 또 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종목 어떤 거 지금 신청하셨어요? 저는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를 해가지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평단가는?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14만 5천 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전체 제가 갖고 있는 게 40% 정도 갖고 있거든요. 오, 그러면 지금 수익을 엄청 보고 계시네요? 예, 예. 아우, 그렇죠. 축하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또 이쪽 섹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들고 계셨을 때 어떤 의미로 좀 매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쩌다가 이제 뭐라 그럴까. 음? 방산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제가 갖고 있는 게 전부 다 방산주거든요. 하나에어로, 카이, 그다음에 현대로템, 현대로템까지. 예, LI 그거 갖고 있는데 LIG 넥슨. 그 중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좀 나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근데 네, 잘하셨네요. 예, 근데 어떤 게 고민이세요? 이렇게 수익 많이 나면 고민 이게 없으실 것 같은데. 고민이 이제 배부르니까 하는 소리인데 지금 뭐라 그러냐면 오늘이 거래 중지가 나서 네. 예, 그래갖고 한 달에 이제 거래됐는데 이때 되면 어떻게 그때 팔아야 될지 갖고 있어야 될지 해서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거래 재개되면 그때 좀 팔까 아니면 좀 더 들고 가야 되나 이런 게 좀 고민이신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너무 잘 사신 종목인 것 같아요. 타점도 네. 좋고 수익률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재개되면 이때 팔아요? 아니면 조금 더 들고 가요? 이런 걸 좀 처음 맞아보시는 분들은 고민 많이 되거든요. 네. 부모님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재개가 되고 나서도 네, 일단 다음 달 27일 날 이제 거래 재개가 될 텐데 일단은 보통 우리가 이제 분할 상장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좀 걱정되는 게 그쵸. 알짜의 이 사업 부문이 빠져나가느냐 아니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하나비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어디죠? 죄송합니다. 이제 다른 이제 두 개의 이제 회사가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제 하나 정밀 기계입니다. 죄송해요. 이 두 개가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사실상 두 개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 주요 이 매출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이기 때문에 이제 메인 사업 부문이 빠져나간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비전이나 하나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도 물론 흑자를 유지해주고 있지만 뭐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오는 기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자체적의 이 가치가 변하는 거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방산주들을 대체적으로 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뚝심에 대해서 굉장히 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성장성을 좀 가지고 특히 이 해외 판로가 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게 되면서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림만 없다라면은 분할 상장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보자면 하나 정밀기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재료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HBM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뭔가요? HBM이요? 반도체? 반도체인데 그 안에서 장비를 생각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비가 있거든요. 어떤 장비죠? 네, 바로 이제 TC 본더라는 건데
그거는 공부를 좀 우리가 열심히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제 TC 본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이 TC 본더를 가지고 SK 하이닉스에 공급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상승을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 하나정밀기계 같은 경우에도 자체 개발 TC 본더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SK 하이닉스로 공급을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공급이 아니라 이제 퀄 테스트를 위한 공급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퀄 테스트가 종료가 되고 실제로 이제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하나정밀기계 부문 같은 경우에도 또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할되더라도 뭐 이런 자회사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뭐 걱정하실 거 없고 그냥 계속적으로 들고 가시되,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이제 분할한 이후에 이제 차익이 갑자기 쏟아지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봤을 때 뭐 21 이평선이 살짝 무너지는 듯 했지만 지금 61 이평선 구간을 계속적으로 좀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왔었던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이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분할 상장 이후, 그러니까 거래 재개 이후에 이 추세만 크게 깨지지 않는다면은 계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까지도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거래 재개되면은 그래도 쭉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뭔가 기분이 좀 풀리셨나요?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속 시원한 기분 풀리시라고 저희 또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런 게 진짜 투자 아닌가 싶어요. 정말 방산 하나만 딱 오롯이 봐서 수익 쭉 내는데 나만의 또 이게 투자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방법, 스킬 어떤 것들이 있나요? 꿀팁을요, 질사이트 경제TV에 하나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하나하나 여러분들 꿀팁 궁금하네요. 자, 8294번님의 이녹스 그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600원에 지금 10%예요 라고 했는데 비중이 조금 10% 정도 들고 계신데 손실권에 있는 종목입니다. 언제까지 좀 내려가려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녹스와 또 이녹스 첨단 소재를 믿는다 이런 사람들도 계시거든요.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회사인데 왜 이렇게 빠질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일단 디스플레이 쪽이 아직까지는 크게 회복이 되지는 않는. 근데 이제 물론 전망 자체는 지금 나쁘지 않은 게, 그래도 지금 대형 OLED 측면에서 조금 살아나는 분위기들이 있어서 지금 최근에 뭐 이녹스 첨단 소재를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업종들이 조금은 반등을 좀 보여주려는 그런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이제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뭐 200억대를 유지를 하다가 지난해 50억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 2분기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래도 42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지금 2개분기 동안. 그러면은 사실 지난해 51억을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지금 80% 정도는 이미 2분기 만에 좀 달성을 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바닥을 좀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그 외에 뭐 레저 부문,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 부문이죠. 알톤이라는 이제 회사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기대할 것은 소재 부문, 그러니까 OLED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 21 이평선에 눌리게 되면서 또다시 저항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차라리 이 저점 구간을 다시금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정리를 하셨다가 정말 좀 괜찮아지는 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은 그때 진입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디스플레이 외에도 오히려 지금 더 좋은, 전망이 좋은 기업들이라든지 혹은 수급이 더 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섹터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힘든 시간을 보내시기보다는 차라리 좀 마음을 먹고 정리를 하신 뒤에 좀 갈아타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나중에 정말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좀 좋은 호재거리가 좀 나오거나 정말 업황이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생겨났을 때 그때 진입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 없이 이 역배열인 종목을 개인적으로는 좀
추천드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녹스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역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추세를 좀 전환시킬 만한 이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21 이평선도 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분간 좀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역배열 차트들을 좀 약간 선호하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이런 부분들의 차트적인 측면들을 보실 때는 잘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전해드릴게요. 저희가 8294번님께 텀블러 선물 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텀블러 제작진 전화 갈 테니까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어서 또 전화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 알려주세요. 종목은 하이닉스고요. 네. 그다음에 매수가는 17만 8천 원이요.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30%입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종목 가장 궁금한 거 딱 하나만. 어제 들어갔는데 네. 오를 줄 알고 네. 오늘 개파락이 나왔는지 이거 대체 어떻게 알겠습니다. 세워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얘기 들어볼게요. 어제 잘 갈 줄 알고 그때 딱 들어갔대요. 근데 이렇게 개파락이 나올 줄이야. 근데 또 최근에 지금 방금 기사 뜬 거는 세계 최초로 10나노급 6세대 D램 개발이 완료됐다는 기사가 방금 떴거든요. 네. 그럼 이런 게 호재로 작용돼서 뭐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같이 분석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는 크게 걱정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상승폭 대비해서 좀 조정이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주가가 한 10배 정도 오른 상황이었고 게다가 이 기대치가 워낙에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이제 실적을 차근차근 좀 높여주면서 그 주가가 좀 반영이 천천히 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과도하게 오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HBM 이제 최강자로서 역할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데 사실 우려했었던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신제품인 블랙웰이 출시가 지연이 되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젠슨 황 CEO님께서 4분기에 그대로 출시를 할 예정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전히 HBM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게다가 이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HBM이 이제 8개가 들어갔지만 이제는 블랙웰부터는 그 2배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HBM에 대한 수요가 갑자기 확 꺾일 거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빅테크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꺾일 위험은 없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SK 하이닉스만 두고 봤을 때는 크게 흔들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지금 한 17만 8천 원 구간을 좀 사셨는데 이제 계속적인 지지를 좀 보시면서 추가 매수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성향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오늘 만약에 상승이 나왔다, 뭐 3에서 5% 정도의 갭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매도하실 예정이셨나요? 시청자님? 네. 네, 혹시 3에서 5% 정도 갭상승이 나왔다면 매도하려고 하셨나요? 네, 매도하려고 했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단기적인 성향으로 좀 보고 계신 걸까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자면은 사실 16만 원 구간 지지 라인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16만 원 구간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왜냐? 이 엔비디아가 지금 시간으로 거의 6.9% 정도 하락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더 출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거의
엔비디아의 완전 동조화가 되는 완전 커플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내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추가적으로 하락을 좀 보여주게 되고 거기서 본장에서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SK 하이닉스도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하락을 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1687번님. 네, 중장기로 포지션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쭉 끌고 가시면 언젠간 또 밝은 빛을 보는 날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끝나고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 떡 선물 세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아쉽지만요. 이 떡 선물 세트가 내일이면 마지막입니다. 아, 저는 못 받았는데 벌써 끝이라고요? 하신다면 내일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열려 있으니까 06958-9082번, 0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돼요. 전화 주시면 내일까지 여러분들 떡 선물 세트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너튜브들 사연들 하나씩 볼까요? 우리 투더리스멈님이 안녕하세요 하셨고요. 우리 또 바스님도 어서 오시기 바랄게요. 사비아님은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경제방송 보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셰프님도 그리고 바스님도 꿈돌이님도 어서 오시기 바랄게요. 너튜브로도 지금 보시는 분들 많잖아요.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시고 댓글에 뭐 시장 얘기도 좋지만요. 종목 상담도 올려주세요. 종목 상담 올려주시는 분들 저희 또 선물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보겠습니다. 0844번님의 랩지노믹스 볼게요. 3,150원에 20% 비중 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4%대로 좀 빠지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한 8월 19일 정도까지는 올랐다가 쫙 빠졌거든요.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 종목인 건지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여쭤볼까요? 네, 테마로 봐야죠. 이 종목은. 그럼 이미 좀 이제 끝난 거예요? 재료 소멸? 이제 재료 소멸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너무 가파르게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이제 뭐 매수가가 3,150원으로 그렇게 지금 손실폭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단기 반등 정도는 한번 기다려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반등이 나와줬을 때는 그래도 매도를 하고 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애초에 이 코로나 관련주, 뭐 엠폭스 관련주들이 좀 오를 때 그때도 이제 계속 강조드렸던 게 기회가 주면 우리는 수익을 챙기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가 우리가 항상 주식시장에서도 새로운 것에 열광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나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열광을 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누리기는 힘들어요. 그 이상을 가지 않는다면은 절대 그 고가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뭐 기업 가치보다는 결국엔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수급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8거래일째 연속해서 음봉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세 초입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거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도 골든 크로스가 좀 나오려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뭐 2,800원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는 매물대가 좀 형성이 됐을 겁니다. 특히 이제 3,250원 구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도 고가를 좀 맞았었던 가격대이기도 하고 또 이전에 이제 길게 한번 봤을 때 이 추세 하락에 다시금 시작됐던 가격대가 3,25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단기적으로 좀 바닥을 다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매물대도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250원을 돌파하는지 그 점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 특히나 이 3,250원 구간을 안착을 한다 혹은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2천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다시금 좀 자리를 잡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보셔도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2천만 주 이하의 거래량이 나오게 되면서 뭐 3,250원 구간을 뭐 살짝 터치를 하는 정도다라고 한다면은 정리하고 다른 테마로 좀 가시는 게 어떤가 혹은 다른 섹터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2천만 주 이하 거래량이 좀 나왔을 때는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게 전략을 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어디로 좀 갈아타야 돼요? 일단은 다른 제약 바이오라고 보거든요. 아, 이- 랩지노믹스 말고 다른 제약 바이오 지금 핫한 그쵸. 것들요? 그렇죠. 맞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임상 이슈가 있거나 뭐 기술 이전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들도 요즘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런 네. 것들 한번 보시길 바라겠고 지금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코로나 관련주, 엠폭스 관련주들이 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휴마시스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급등이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길게 보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수익을 챙겨 가시면서 차라리 반복적인 매매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은 바이앤홀드로 가기에는 조금 맞지 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흑자 전환 종목이 될 만한 것들로 숫자 찍히는 걸로 제약 바이오를 보자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0844번님께 저희가 떡 선물 세트 드릴게요. 드시면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잠시 뒤에 또 우리 강호진 전문가님의 종목 힌트 나가니까요. 어떤 종목 고를지 고민된다면 채널 고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너튜브 얘기들도 진짜 많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반갑습니다 하셨는데 엔비디아 하락 소식에 삼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했다고 오히려 담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것들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투심이 여전히 좀 살아있다. 그다음에 이제 저가 예전에 메리트로 보자. 그렇죠. 학습 효과가 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급락 이후엔 항상 반등이 좀 나왔었던 만큼 요즘에는 이제 급락이 나오면은 이제 일단은 좀 매수하는 그런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제가 이제 어제 갑자기 반도체 섹터로 개인의 수급이 좀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외국인은 좀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정말 좀 안정화가 되고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보다 확실하게 먹자. 잃지 말자 약간 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려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어떨까.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엔비디아나 뭐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이 반등이 나와줘야 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빠르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반도체 얘기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어서 너튜브 사연들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님께서 ST팜 얘기를 해주셔서 살펴볼게요. 지금 1,500원의 비중이 10% 그리고 지금 갑자기 급락이 나오는데요. 단기로 봤다면 정리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거 1,500원이라고는 하셨는데 이거 105,000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뭐 지금 당장 정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3% 정도라면은 충분히 좀 견뎌볼 만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만 500원, 10만 5천 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매수가를. 그래서 일단은 공이 어디쯤인지는 다시 한번 정정해서 네. 카니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을 보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도 이제 CMO 기업으로서 좀 후발주자로 올라가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CMO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 수급이 살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로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조금 분산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여전히 좀 제약 바이오가 시장을 좀 이끌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실 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좀 지지 구간을 잡자면은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105,000원 맞다고 하시네요. 평단가. 그래서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11만 원 구간대가 이전에 고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두 차례 정도 고점을 만들었었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한 번의 지지가 좀 나타날 수 있다. 그다음에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 막 활발한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좀 겁먹어서 차익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뭐 5일 이평선 구간도 뭐 크게 이탈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더 보시고
그다음에 좀 여유가 되신다, 심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11이평선 구간까지는 충분히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ST판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좀 어마어마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론 차익이 나온 부분도 있지만 뭐 ABL 바이오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이런 것들도 여전히 좀 고가권에서 움직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투심이 여전히 제약 바이오에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T팜에 대해서 투심 좀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11만 원대니까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카니님은 늘 이렇게 종목 섭나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해서 마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자 볼게요. 6724번님의 STX 그린로직스입니다. 14,900원에 35% 비중인데 글로벌 해운, 물류, 네트워크 기반에서 만드는 또 회사잖아요. 네. 지금 뭐 관련해서 이 종목들, 업종들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더 들고 가봐도 괜찮은 상황인 건지 알려주세요. 우리 전문가님의 또 네. 원픽 수익률 종목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아쉽기는 합니다. 제 방송을 보시고 사셨더라면 좀 크게 수익을 보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너무 늦게 보셨나 보네요.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역시나 이제 투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은 워낙 뭐 반도체나 제약 바이오로 좀 쏠려 있었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실적이나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 좀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TX 그린로직스를 보시면은 제가 그때도 이제 15,000원 구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에도 수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 이 15,000원 구간을 돌파해서 완전하게 안착을 하는지 그 점을 좀 봐야 된다. 그러지 못하면은 우리가 좀 수익을 챙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가격대가 바로 15,000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도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했었던 가격대, 그다음에 고점,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었던 가격대가 이제 15,000원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15,0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제 여러 번 좀 발생을 했어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이 좀 빠져나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긍정적인 관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빠르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장기 이평선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고 다시금 시세 초입 구간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10,000원에서 1,200원 구간이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준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추세를 잡으려면 12,500원까지는 좀 빠르게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500원까지는 일단은 빠지지 않는지 빠지는지 이 부분의 기준가를 좀 정해 놓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STX 그린로직스 강호진 전문가님의 또 원픽주 중에 하나였는데 한번 전략 잠시 뒤에 또 한번 들어보실 수 있다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텀블러 선물 저희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종목에 대한 진단 마무리하겠고요. 이어서 또 수익률들 체크를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들이 또 얼마나 잘 갈까요? 수익률 넘버원 1등 전문가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호진 전문가님의 픽 수익의 맛 탑5입니다. 진시스템, 녹십자, STX 그린로직스, 리가켄 바이오, 국제약품 보시다시피 쭉쭉쭉 수익률이 30%가 모두 다 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우리 너튜브의 시청자분들이 와 대단하네요 라고 하면서 상승률에 놀라십니다. 진시스템 볼게요. 22일 목표가 도달 이후에는 상승하다가 쭉 빠졌어요. 뭔가 악재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감이 있거든요. 대응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정 수익은 좀 챙겨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은 오늘 뭐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왔거든요. 이런 거는 너무 높게 그동안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그렇기도 해야겠죠.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왜냐면 오늘 뭐 ABL 바이오 잠깐 다른 종목을 좀 얘기를 하자면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18%까지 상승을 좀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무너지는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과 같이 좀 진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보시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조정이 나왔었던 부분인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10,000원을 지켜주는지 못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라운드 피겨에 대한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 뭐 추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완전히 무너진 거는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뭐 시장 급락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때도 뭐 22% 정도까지도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60일 이평선을 좀 딛고 반등을 좀 이어갔었던 모습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60일 이평선이 한 9,200원에서 9,3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터치하고 지금 10,000원권까지는 좀 올라왔다. 그래서 완전히 지금 추세가 깨지는 게 아니라 이전 고점 구간에 다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근데 이 구간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수익 챙겨 가시고 잔량까지도 전량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또 교체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챙길 수 있을 때 좀 챙기시고요. 어느 정도 전략 매도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점까지 좀 갔다 생각이 들면 그때는 매도하는 전략을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십자입니다. 알레글로 미 진출에 대한 가시성으로 인해서 또 흐름세가 좋았는데 어려운 시장에서도 이렇게 쭉쭉 올라가면 목표가를 우리가요 좀 도달을 금방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어떻게 네. 보시죠? 19만 원이 우리 목표가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녹십자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뭐 추세가 살아 있어요.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그러니까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뭐 시장이 안 좋거나 뭐 좋거나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만 정리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19만 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도 지금 뭐 제약바이오 측면에서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지금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이 조금 일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어쨌거나 수급 주체 자체가 기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관이 지금 매도로 돌아선 게 아니라 여전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아직은 흔들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혹은 뭐 흑자나 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한번 보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는데 녹십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힘들었어요. 300억대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2분기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4분기 적자, 1분기까지는 적자였는데 2분기부터는 흑자 전환을 기록하고 이제 알리글로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성장세가 다시금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뭐 투심이 흔들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시고, 근데 이제 목표가를 19만 원으로 잡았다고 해서 19만 원이 안 오면은 매도를 안 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기보다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5일 이평선이나 10일 이평선 구간 이제 종가상으로 지지를 받는지 못 받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면서 매도 라인 같이 잡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평선 깨지지 않는 구간까지는 쭉 들고 가보시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들고 계신 분들은 벌써 뭐 31% 수익률인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제약바이오가 하드캐리 하네요. 다음 리갑캠 바이오도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될까요? 37.81%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야, 이제 지겨울 정도인데 가지고 계시면 이만큼의 또 기쁨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야, 최고의 효자 종목이 아닌가? 네. 고점을 계속 뚫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떡해요? 뭐 더 들고 가볼까요? 그렇죠. 뭐 지금 뭐 똑같습니다. 이것도 뭐 추세가 깨진 게 아니기 녹십자랑 때문에. 같은 맥락이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제약바이오가 어쨌거나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상 지수를 보시면 엄청 크게 빠지는 건 아닌 게 결국에는 지금 방어를 뭐 제약바이오가 이끌어주고 있고 또 시장이 크게 조정이 나올 것 같으면은 에코프로 같은 기업들이 빠지다가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이 분위기 자체가 누르려는 것보다는 그래도 최소 못해도 버텨주자.
버텨주자. 이런 분위기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이런 투심 자체가 막 갑자기 제약바이오에도 뭐 악재가 들이친다든지 네. 그런 것들만 아니라면은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일부 차익은 챙겨 두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거의 40%에 육박을 했기 때문에 일부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 이제는 여유 있게 한 20일 이평선 정도, 그러니까 뭐 9,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계속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5,000원 이탈되지 않는다면 쭉 홀딩하고 들고 가보자. 일부 차익은 좀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가켄 바이오에 대해서 또 전략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종목에 대한 수익률 확인해 봤다면 이제는 또 수익의 맛 힌트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초성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손 풀어주시고 힌트 재미있게 맞춰보세요. 자, 수익의 맛 힌트입니다. 이응, 시옷, 키읔, 티긋 네 글자인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저 이미지를 보면은 우리 이제 신체 내장 이 중에 떠오르는 게 있죠. 어딜까요? 뭔가 기관 또 중에? 기관 중에 폐 뭐 이런 거일 것 같기도 하고 신장 막 이런 것도 떠오르고 네. 자세하게 또 우리 댓글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네. 설명을 조금 해주세요. 힌트를 주신다면? 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폐와 관련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폐와 관련돼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관련주가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기업과 또 연관돼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또 잘 맞추시는 네 글자니까 네, 이미 마음에 드시는 거 골라주세요. 한번 좀 볼까요? 지금 네. 뭐 인사카톡도 있고 옥시코돈 이런 것도 있고요. 위스키탁 이런 것도 있고 악성코드 이분 되게 재밌게 또 해주셨고요. 울산 코털 안산 쿨톤 야수의 칼퇴 여성 코트 되게 많은데 어떤 또 댓글이 마음에 드세요? 저도 악성 코드랑 S 코트 요 두 개가 좀 눈에 띄는데요. 굉장히 좀 센스가 코코코님 그리고 울산 코털님 맞아요? 아니요. 뭐야? 악성 코드님과 네, 또 악성 어떤 코드와 거죠? S 코트. S코트님 네. 알겠습니다. 이 두 분께 저희가 또 선물 드려야 되는데 우리 호진 전문가님 준비되셨어요? 지난주엔 사실은 네. 바디워시 주셔가지고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네. 생필품 줘서 너무 좋다. 네. 이번에 또 어떤 선물일까요? 오늘은 그냥 제 마음을 좀 담아서 네. 좀 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다음으로. 싸늘한 것 같은데? 네, 분위기가 좋네요. 네. 설명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죠? 네, 일단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종목이거든요. 우리 네. 주 셰프님이 오스코트캔을 맞추셨네요. 네, 이제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인데 사실상 뭐 오스코텍도 많이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여전히 좀 제약바이오 가운데 머무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추가적인 재료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실 이 오스코텍이라고 하면은 유한양행이랑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렉나자 이 비소세포 폐암 가지고 이제 이 렉나자라는 제품을 지금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국내 항암제로서는 첫 이 FDA를 뚫은 그런 신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개발 같은 경우에는 원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오스코텍입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이 유한양행으로 기술 이전을 해서 그걸 가지고 또 다시 얀센한테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얀센으로부터 이제 뭐 로열스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낼 겁니다. 그러면은 그 100% 중에 60%는 유한양행이 가지고 또 이 40%는 오스코텍과 오스코텍 자회사 이렇게 지금 40%를 가져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유한양행만 이 로열스톤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오스코텍도 같이 버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의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유한양의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전에 이 FDA 승인 발표와 함께 급락이 나왔다가 그 이후로 갑자기 더 강한 탄력을 좀 보여주면서 신고가 랠리를 갔던 거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뒤늦게 좀 움직였었던 것만큼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 이슈가 좀 재부각이 되면서 유한양행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은 오스코텍으로도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9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료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폐암학회도 있고 이제 에스모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도 렉나자와 함께 지금 병역요법으로 이제 폐암에 대한 신약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걸 가지고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여기서 또 기대감이 실릴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단독적으로도 지금 임상 1상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 렉나자와 관련돼서 재료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9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이 학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모멘텀이 소멸된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로 좀 보나요? 그래서 이제 뭐 스윙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이 스케줄 매매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료가 크게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조금 이런 이슈가 있거나 혹은 갑자기 뭐 테마성 이슈가 생긴다. 이러면 수급이 확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오스코텍 뭐 이 렉나자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재료가 좀 나타나게 된다면은 단숨에 또 고가를 뚫을 수 있지 않을까, 45,000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현재는 뭐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큰 조정은 아니고 0.6% 정도의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가 구간에서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41,000원에서 42,500원 정도까지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되면 한 10% 정도는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추세가 좀 이탈할 수가 있는 이전 저점, 이 두 차례 정도 지지를 받았었던 가격대인 35,50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 시장 재료가 좀 부족하고 유한양의 신고가 랠리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기업 가치가 좀 성장할 수 있는 낙수가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41,000원에서도 목표가는 보시면 5만 원까지 손절 라인으로 35,500원으로 가격 전략 한 번 더 오스코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그러면 전략 좀 잡아볼게요. 어떻게 좀 내일 전략을 잡아보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은 좀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 이 본장에서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론과 같은 이런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에 이제 반도체 부분이 어느 정도로 반응을 할지 일단은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뭐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오늘 제외하면 그쵸. 금요일밖에 안 남았기 네. 때문에 또 무리한 포지션을 잡기보다는 충분히 그냥 기다렸다가 우리가 이제 시장 안정세나 뭐 수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고 그때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잡아가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저는 항상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식 급하게 생각할 거 없다. 차분하게 내 갈 길만 가면 수익은 따라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방송에 뭐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 전략들을 뭐 실시간으로 계속 드릴 수가 없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뭐 공개 방송도 같이 진행을 언제 하고 있거든요. 진행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매주 화요일에 화요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견해들을 좀 같이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공개 방송까지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몇 시에 같습니다. 시작하시죠? 이제 9시 오전 전에 9시. 이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무리한 포지션보다는 여러분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이 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에 딜사이트 S 사이트를 검색하시면 지금 강호진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 들어보실 수 있는 방법 아니까요. 여기 사이트 들어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소문난 주식 맛집 주슐랭 오후장 킥포인트 통해서 시장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오후장 킥포인트의 박수연입니다.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고 있는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밀리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떨어지면서 760선 아래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고 있는 업종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상승하는 업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테마 한번 열어볼까요? 바로 전고체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가 시동 건 전고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가 서울에서 2024 CEO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열고 앞으로의 중장기 투자 전략이 담긴 현대웨이를 밝히면서 파격 행보를 알렸는데요. 특히 배터리 솔루션 부문에서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고 또 앞으로 전동화 시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배터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인 BMS의 진단기술 강화 외에도요, 다방면의 투자 계획을 알렸고요. 특히 차세대 배터리라고 알려져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오늘 관련주들 주가에 훈풍이 불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오늘 양전 이후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더니 현재 아직까지도 8%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강세 흐름 보이면서 여전히 질주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열심히 뒤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각각 6%, 5%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도 방금 전까지만 해도 5%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했는데 어느덧 더 뛰어서 6% 넘는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5%에서 8% 가까운 아주 강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 다뤄봤고요. 지금부터는 하락하고 있는 업종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끄러지고 있는 업종 바로 반도체입니다. 꺾여버린 반도체 날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세한 종목별 흐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많이 집중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엔비디아가 드디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산업 매출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달성했지만요. 사실상 3분기 가이던스에 나와 있는 블랙엘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의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블랙웰의 향후 출시가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결부짓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미국 빅테크에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노이즈가 있죠. 바로 AI 버블론 관련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 변곡점의 흐름을 잡아줄 주요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 쇼크에 국내 반도체주는 급락하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우리 반도체주에서의 양날개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크게 꺾였습니다. 삼성전자 그래도 최근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지만 등락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3% 넘게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원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엔비디아 주가와의 커플링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밀리는 등락률이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5% 넘게 빠지고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오늘 낙폭이 큰 상태로 출발을 했었는데 벌써 9%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DI랑 YC도 8% 그리고 7% 내려온 이 자리에서 주가가 여전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가 17만 원 아래로 내려왔다는 게 가장 안타깝게 눈에 들어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업종과 하락하고 있는 업종 살펴봤습니다. 이후로는 오후장 전략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양시장이 밀리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밀리다가 드디어 760선 아래까지도 내려왔습니다. 자,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오전장의 흐름이 좋지가 않죠. 외국인이 5일 연속 팔고 있다라는 점도 부담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주가가 하락을 했죠. 물론 이제 실적 발표도 있었지만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 먼저 하락했고요. 실적 발표 있었는데 사실 뭐 국내에서 기사들 제목으로 보면 뭐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러는데 이 시장이 예상한 것과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만큼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한 것보다는 좀 더 나왔지만
시장,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과 한마디로 펀드 매니저 사이에 괴리가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생각했었던 기대치보다는 또 적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대보다는 좀 적게 나왔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고스란히 국내로 넘어왔죠. 오전장의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SK 하이닉스 물론 이제 오늘 저점 보다는 좀 높아졌습니다만 마이너스 6.75% 그러니까 16만 7,200원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저점보다는 좀 올라왔습니다만 그래도 6% 가까운 하락, 지금 5.7%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이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최근 들어서의 저점을 본다라면은 지금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 저점 수준 정도까지 좀 하락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팔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점이고요. 삼성전자도 같이 하락하고 있죠. SK 하이닉스보다는 하락폭이 좀 적습니다만 삼성전자도 외국인과 기관 같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이 걱정하고 있었던 엔비디아에서 걱정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이 안 나왔죠.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부분들도 매니저들은 좀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 반도체를 좀 매도하고 있다는 점, 불확실성이 있었고 유동성 풀리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한 숙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종목들로 좀 더 매기가 많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전장에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반도체 하락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최근 들어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 상당히 분위기 좋았었는데 여기에서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최근에도 뭐 물론 이제 상승하는 날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좀 흐르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강했었는데 헬스케어 종목들까지도 오늘 오전장에서는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후장 좀 살펴보면은 오후장에 확인을 해봐야 되고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장 초반에 좀 더 많이 하락했고 장 후반으로 가면서 하락폭을 많이 줄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국내 증시도 지금 하락폭을 많이 줄여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줄여갔고요. 그리고 지수도 장 초반보다는 조금 하락폭이 줄어들어 있는 모습입니다. 봉으로 따진다면 빨간색 양봉이죠. 근데 이 양봉의 크기를 좀 더 길게 만들 수 있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도체가 만약에 힘을 쓰지 못하고 하락폭을 만약 오후 이 장 후반까지 해서 조금 더 늘린다라면은 내일 시장도 조금은 걱정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매도 금액이 좀 줄어들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이 반도체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 가장 시총 비중이 크고 이전에 주도주였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제약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약바이오, 이 헬스케어도 같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최근 시장에서 8월 2일과 8월 5일 국내 증시 급락이 나왔을 때 시장이 조정받을 때에도 이 바이오 종목들은 잘 버텼거든요. 최근 들어서도 분위기 좋았고요. 그런데 여기까지 같이 하락을 한다? 만약에 같이 떨어진다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주도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섹터가 좀 부재한 상황이고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헬스케어 종목들도 이 차익 매물을 잘 받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락폭을 줄이거나 하락하는 종목들은 하락폭을 줄이거나 상승한 종목들은 상승폭을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여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이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섹터들을 가장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대한 전망들, 오늘 이후에도 전망을 좀 해보자라면은 엔비디아 실적 뭐 가장 중요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조금은 실망하면서 매물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굉장히 큰 하락폭이 나오는 건 아니죠. 당분간은 이 정도 수준 2650선에서 2700선 정도의 박스권 움직임이 당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따진다면 시가총액을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반도체가 하락하는 것 대비해서는 시장이 잘 버티는 이유가 2차전 지주가 좀 올라가 주는 거죠. 2차전 지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어느 정도는 하락을 좀 방어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지수를 상당히 좀 묶어두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섹터별 순환매가 좀 빠르게 일어나고요.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 이 섹터들이 다 같이 상승하기에는 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별 순환매 상당히 빠를 거고 박스권 한세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 대응하시는 데는 좀 짧게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시간 자체를 상당히 좀 길게 장기적으로 좀 잡으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 외국인과 기관 사이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온 만큼 반도체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주 쪽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은 감소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킥포인트였습니다.
자, 맛있는 이슈 마디씨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들 소개시켜드릴게요. 주식투자연구소의 곽영훈 대표님과 IM증권 신사업 추진팀의 염정 차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데이 현대웨이의 포인트는 어디로 찾아야 될까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입니다. 현대차 2024 인베스터데이를 열고 중장기 전략 현대웨이 발표를 했습니다. 보면은 향후 10년간 좀 주도를 하겠다 시장 이러면서 120조의 자금을 좀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차장님 정리 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어제가 있었고 네. 시장에서는 현대차 관련주들이 2시, 그러니까 인베스터데이가 3시에 네, 맞아요. 했었고 그 전에 이제 배포 자료가 좀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한 2시 반 정도부터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관련해서 일단은 현대차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이슈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주주환원책이죠.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제 주주환원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3년간에 4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배당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TSR 목표치에 대한 부분 35%까지 끌어올리면서 주주환원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주주환원책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종목이 움직였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차종에 대한 확대와 그리고 생산량에 대한 확대. 지금 전기차 캐즘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하이브리드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대한 종목에 대한 그 상승은 코리아 FT 같은 종목이 네. 어제 장중 상승폭을 키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이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도 좀 중요하겠지만 모빌리티에서의 게임 체인저가 될 부분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어제도 장 막판에 현대오토에버를 비롯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슈어소프트테크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검증 기업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트렉스 같은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테마를 형성하면서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 대한 수혜를 어제 오늘 일단 단기적으로 좀 똑똑하게,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밸류 프로그램 좀 얘기한 이야기 자사주 매입 소각 3년 동안 이루어질 건데 거기에 대해서 주주들이 좀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었고요. 또 생산량의 하이브리드 비중을 좀 높인다라는 점까지도 특이 케이스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일단은 좀 비중 확대를 한다라는 건 시장에서 좀 어떻게 우리가 분위기가 전환될까? 여기에 대한 포인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현대차에서 하이브리드에 좀 힘을 좀 주고 네. 있는가? 네.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이제 새로운 성장 모델이죠.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가 지금 그 성장성이 좀 많이 더뎌졌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 하이브리드 차와 자율주행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걸 조금 더 집중하겠다. 네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 하이브리드 차와 자율주행으로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기차 섹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별로 해서는 지금부터 모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네. 현대차가 향후 10년간 지금 보고 있는 게 120조 5천억 정도 투입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전기차의 캐즘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대중화 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거든요. 캐즘이란 말이 대중화 전에 일시적인 수요 둔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목받는다고 해서 전기차를 포기한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아니고. 예, 그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투자를 하면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어제 나온 얘기가 당연히 자율주행이라든가 수소 부분 예전부터 다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는 경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고요.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대차가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올해 처음으로 연 100만 대를 돌파가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제가 계속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럼 현대차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을 그 슈어소프트테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고민했던 게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민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종목까지도 SK라든가 이렇게. 예, 그런 것들 좀 다 봐야 돼요. 그런 것들 네. 바닥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이쪽으로 쏠리지 말고요. 균형을 맞추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에서 막 지금 몰입하고 있다고 해서 그쪽 섹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외적인 것들도 좀 봐야 된다라고 정리해 주신 거고,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조금 더 힘을 실겠다라는 또 이런 이야기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힘주는 건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만큼 숫자를 내겠다라는 측면의 자부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내연기관 접목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그러니까 2027년까지 미국도 그렇고요, 중국 시장 판매를 목표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현대차의 강화 경쟁력,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전기차가 결국 된다, 뭐 이런 자신감으로 봐야 되나요? 네, 일단은 현대차의 지금 가장 강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전기차로 넘어가기 전 단계인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비중인 거죠. 그쵸. 하이브리드카, 저는 사실 하이브리드카를 안 쓰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카 유저들은 상당한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편하고 좋다고 네, 하더라고요. 실제로 뭐 연비나 경제성 네. 면에서나 그리고 뭐 전기차와는 다르게 또 안정성 면에서나 모두 다 우수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유저들은 계속해서 다음 단계도 하이브리드를 구매할 의사가 거의 약간 100% 애플 쓰시는 분들이 애플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럼 비슷할 수도 네. 있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를 한 번 타면은 벗어나지 못하는 어. 거죠. 물론 이제 자동차의 구입 시기는 네. 휴대폰보다는 이제 구입 그 기간이 간격이 길지만. 간격이 넓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앞으로의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현대차가 사실 잘하는 부분이 하이브리드였는데 그 부분이 좀 타겟이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좀 잘 맞아 맞았다.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포기하지 않죠. 음. 결국은 전기차로의 전환이 점차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배터리 내재화라든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결국은 같이 지향해야 가는 점은 스마트 모빌리티 쪽이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이 자동차의 구매 선호도를 결정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기차랑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부분은 같이 좀 결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실 현대차가 상당히 기술력이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거기에다가 전기차의 캐진 극복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또 보시는 그 거죠? 어떤 공백기를 지금 채워가고 있지 이거는 채워가는 않나라고 중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점유율을 지금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소프트 부분들이 결합되면서 계속해서 파생되는 시너지가 날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신 건데, 그럼 전 현대차에 대한 주주 환원 강화에 대한 밸류업은 좀 앞장서게 될까,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은 게요. 2025년부터 3년, 그러니까 앞으로 2027년까지 TSR이라고 하는 총 주주 환원율이 35%까지 목표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진짜 배당주로서도 현대차 매력 있는 거 아닙니까? 매력 있죠. 상당히 네. 매력 있다고 봐야 되고, 뭐 지난번에 또 인도 법인의 또 상장 이슈도 또 있었고, 그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현대차의 어떤 성장성이 좀 보이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대차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라든가 그리고 또 KB금융이라든가 이런 그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좀 보셔야 되는 게요. 이 다음 달에 일정이 좀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업종별로 해서 쿼터로 150개 내가 선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거래소라든가 당국에서는 업종별 이 쿼터제를 긍정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쿼터제를 하게 되니까 일정 부분 배당을 한다, 배정을 좀 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현대차가 대표성을 가지고 또 들어가겠죠. 그런 모멘텀도 함께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현대차는 당연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은 예전부터 나왔던 거고, 단기적인 이벤트로 봐도 다음 달에 밸류업 지수에 대한 어떤 부분도 또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데 이 자체가 상승 트리거로 단기적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밸류업에 앞장설 수 있고 충분히 배당의 매력
매력 포인트도 있는데 이게 또 주가에도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현대차에 대해서는 바이바이 목표치를 자꾸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증권사의 또 시각은 우리 차장님이 너무 잘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뭐 증권사의 모든 시각이 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표- 그렇게 그래도 말씀드리기 좀 대표로 어렵겠지만 또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평균적인 부분을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전고점이 한 30만 원 정도 됐었고요. 네. 그때가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가 가장 전고점에 대한 30만 원 터치했었고 지금 오늘자로 이제 현대차의 목표가를 가장 높게 잡은 쪽이 이제 38만 원. 현대차 증권에서 38만 원까지 TP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일단 1차적인 저는 과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전고점 30만 원에 살짝 높은 31, 2만 원대를 만약에 좀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물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앞서 우리 곽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9월에 이제 밸류업 지수 관련된 본격적인 이제 흐름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중에서는 현대차가 어찌 보면 가장 외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물론 뭐 금융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반도체가 약간 좀 공백이 생긴 상태에서 현대차에 대한 수급이 만약에 이동이 좀 적극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에 대한 돌파는 일단 무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는 32만 원대를 잡고요. 그 후에 대한 부분은 다시 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터치하고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데 일단은 높은 주주 환원차익에 대한 메리트였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치를 올려주고 있고요. 지금 차장님은 32만 원까지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 웨이에 함께 탄력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산업군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고 아까 우리 대표님도 꼭 그것만 보지 말고 여기저기 좀 이렇게 주변군도 봐야 된다 하셨잖아요. 아니, 주변이 아니라 2차 전지. 2차 전지. 예, 네. 양극재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이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예, 그거는 2026년도 8년도 상용화 된다고 지난번에도 우리 콘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게 조금 주목이 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짧게 보지 말고 길게 보라는 거죠. 지금 관련 종목도 오늘도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동차 산업군으로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산업군으로 본다면 지금 아무래도 자동차 산업군 개념으로는 현대차가 얼마 투자하느냐, 어디에 투자하느냐 이걸 봐야 되겠죠. 어디에 투자하느냐. 그렇죠. 예, 그런 관련된 자동차 부품주들을 또 봐야 되겠죠. 지금 전체 투자 금액의 투자금이 77%가 92조 정도, 92조 7천억 이렇게 되는데요. 요것들 어디에 투자하자면은 그 차세대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런 것들 투자하고 또 배터리 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 또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보면 자율주행 그리고 SDV라고 해서 차량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이런 부분 쪽에 투자하고 미래항공, 모빌리티 이런 쪽에 투자하거든요. 수소 분야도 5조 7천억 원이나 책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수소, 모빌리티 그리고 배터리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율주행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가 다 투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분야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이 좀 좋겠다. 모아가기에는 상당히 좀 조금 흐름이 좀 약하긴 한데 모아가기엔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가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현대차가 어디에 돈을 많이 쏟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돈의 흐름을 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소자 얼마나 하느냐를 좀 보시면서 자동차 부품단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전략 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거기 수정해서 자동차 시장의 변동성을 좀 전망해 볼까 합니다. 자동차 시장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변화될까 여기에 대한 트렌드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네, 뭐 자동차라는 게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주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에 대한 어떤 수요 증가세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어요. 뭐 자동차 판매량이 갑자기 늘어난다거나 이러기 쉽지 않고 사실 정해진 파이 내에서의 이제 점유율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차 제가 이제 점수를 되게 높게 우리나라 차라서가 아니고 글로벌 그 브랜드 인지도가 점차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고 최근에는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현대차의 미국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유럽 내에서의 점유율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차종을 7종에서 14종까지 늘리고 그 제네시스 라인에도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부분은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로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되기 전 단계인 그 기간 동안의 하이브리드에 대한 점유율을 바싹 끌어올리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완성차 업계의 좀 변화라고 한다면 전기차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하향 조정 그리고 일부 종목들은 정리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산업이 처음에 이제 개화하기 시작할 때는 많은 기업들이 처음에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다가 일정 부분들은 다 정리가 됩니다. 그쵸. 한마디로 도산이 된다거나 버티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나면은 실제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알짜로 남아있는 기업들이 될 것이고요. 거기서 지금 뭐 테슬라가 한번 이제 흔들림이 좀 크게 있었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좀 더 견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연차, 하이브리드카, 전기차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이러한 변화기에 잘 적응을 할 수 있고 대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가 그러다가 갑자기 전기차를 생산하다가 하이브리드나 내연차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인 지금 흐름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제가 이제 검색을 찾아보니까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용 등급에 대한 글로벌 신용 등급도 지금 점차적으로 좋아지면서 물론 뭐 현대차가 어떤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는 없습니다만 대외적인 평판 자체가 지금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개선은 아니죠. 원래 좋았으니까 네. 좀 더 견고해지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보다 현대차다 이렇게 한 줄평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신용 등급도 높아지고 전기차,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쪽 어느 하나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나 이런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곽 대표님은 마감 전에 담아볼 또 관련주들 중에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실지 관련주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기아, 케이카, 모트렉스, 현대차 있는데요. 부품단을 보실지 진짜 전기차 쪽이나 아니면 자동차의 또 그동안 전통주를 보실지 궁금하네요. 원픽주 살펴보시죠. 자, 현대 오토에버 오늘 탑픽주가 됐습니다. 현대차 외에 볼게 현대 오토에버 계열로 보네요. 네, 일단 뭐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재료 자체가 이제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단기적인 어떤 재료 소멸이라서 관련된 종목을 당장에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조금 장기적 성장성을 갖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해서 변동을 이용해서 올라가면 보유하고 떨어지면 추가 매수해주는 전략이 맞겠죠. 그러면은 향후에 상승할 수 있는 상승 트리거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뭐 아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대차 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SDV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핵심은 이 자동차를 데이터 수집이 가능한 디바이스화 하고요. 이를 토대로 해서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강화하는 러닝 머신으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장기적 성장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술을 또 접목하고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길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일정 모멘텀을 가지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단기적인 모멘텀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안 봐야 되냐? 굳이 모멘텀을 얘기한다면 단기적 모멘텀 제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네. 뭐냐면 10월 10일에 조금 일정이 좀 한 달 정도 남았긴 한데요. 10월 10일에 그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 자율주행이죠. 그죠? 네. 한 달 넘게 좀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리 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한번 그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니까 최근에 기관들이 지난 6월 달부터 꾸준히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어요. 현대 오토에버를. 그렇죠. 현대 오토에버를 6월 달부터 매수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6월 달이면은 한번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N자형 파동인가 예, 봐요. 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매집 기간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단에서는 매수해주고 여기에서는 매수가 아니라 지켜보고 돌파하는지 지켜보고 빠지면 더 매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주봉으로 보시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완전 바닥이죠. 그러네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네. 거죠. 네. 이렇게 좀 보면 되겠네요. 주봉은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떨어지면 좀 모아가자 전략 현대 오토에버에 대한 관점으로 탑픽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만나보시죠.
대세는 약, 주가는 강. 그렇습니다. 제약바이오의 뜀박질은 언제까지 될런지 이야기 들어보시죠. 야, 진짜 대세는 정말 제약인가 싶습니다. 주가도 정말 강강인데 다음 달에 미국, 스페인 열리는 글로벌 학회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대거 참석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주요 일정 어떤 건가요, 차장님? 네, 지금 시장에서의 대세는 지금 바이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있죠. 이렇게 대형 바이오 종목들의 지금 신고가 돌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100만 원 터치에 대한 부분,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의 최근에 신고가에 대한 패턴을 보게 되면은 정말 바이오가 지금 시장을 거의 이끈다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이오에 대한 부분은 9월 말씀하신 대로 이제 9월에 이제 일정들이 또 대기하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꺾이지 않을 거다라는 게 대세인데요. 9월 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9월 7일에서 10일 경에는요 세계 폐암학회가 있습니다.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번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됐었던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에 대한 임상 실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주요 참가 상장사가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HLB, 그리고 루니, 뷰노 같은 AI 의료 AI 종목들도 여기에서 이제 결과치를 좀 발표를 하면서 좀 다 같이 좀 이슈가 될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또 관련된 종목들, 의료 AI 관련 종목들도 바닥에서 좀 단기간에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에서 17일 경에는요, 유럽 종양학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HLB, ST팜, 루닉 같은 종목 기업들이 이제 발표에 좀 참여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8월 말이 되고 이제 9월 초까지, 9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이런 학회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여전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유한양행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그에 따른 포스트 유한양행에 대한 종목들 발굴하는 부분에서 시장의 수급이 지금 좀 비어 있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 종목 쪽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살짝 좀 과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듯이 한번 또 쏠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좀 쏠리는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 쪽에 대한 종목들에 대한 우리가 그 관심도를 놓으면 아직 안 되고 여전히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바이바이입니다. 매수해야 되네요. 자, 9월에 세계 폐암학회 그리고 9월 13일, 17일에 있는 유럽 종양학회까지 일정 체크하시면서 9월까지는 관련주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종목도 좀 눈여겨봤어요. 삼바 하면은 바로 삼바가 생각납니다. 3년 만에 황제주로 복귀했는데 금리 인하 수혜로만 오른 건지 그 밖에도 알파에 플러스가 될 만한 모멘텀은 있는 건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 청신호는 어떤 동력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모멘텀이 있죠. 정책적인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지난번에 위탁 생산에 대해서 수주를 했다. 수조 원의 매출을 좀 기록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 생물보안법. 그쵸. 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자국 내 의약품 생산 등에 대한 중국 기업과의 거래 제한을 골자로 하는 법이 바로 생물보안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비중국 기업들의 수혜가 당연히 예고가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CDMO, 이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영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중국 기업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 기업의 CDMO 기업들 찾기 때문에 그 위탁 생산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죠. 굳이 추가로 더 얘기하면 셀트리온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뭐 바이넥스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ST팜 이런 종목들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또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ST팜 같은 경우에는 뭐 수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 중에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은 9월 말에 다음 달이죠. 생물보안법 미국 하원 상장 이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고 그 현재 주가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올랐다가 조금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음봉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생물보안법이 하원, 상원 이렇게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일정이 많이 남았거든요. 빠지면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SD팜도 마찬가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하는 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빠지면은
빠지면 비슷한 모양이다 빠지면은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요 보시면 한 차례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오늘 되겠습니다. 빠지면 매수하는 게 에스팜과 삼바다라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또 얘기를 할게요. 뭐 삼바 없으면 당연히 알테오젠을 봐야죠. 이 넘버원의 자리를 분명히 또 이제 차지하면서 우리 시총 1위를 달성합니다.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시사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더불어서 투자의 유의점은 없을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뭐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을 박수를 치고 했었죠. 싶어요. 알테오젠 진짜 대단하죠. 네, 대단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순위가 좀 뒤집힌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수혜를 받죠. 수혜 그리고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이 되고 있고요. 맞아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한양행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뭐 오스코텍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공동 개발을 했죠. 그에 대한 이제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들의 어떤 롤 모델로서 지금 자리매김을 했고 그에 대한 성과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쪽에서는 기대감이 가는 뭐 종목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네. 대한 종목도 오늘도 좀 많이 오름세가 나타나죠. LBL 바이오라든지 뭐 최근에는 신약 물질에 대한 뭐 ST팜 같은 종목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바이오가 우리가 기존에는 뭐 사실은 어찌 보면은 바이오 종목에 투자하는 게 좀 사실 좀 위험하다. 그렇죠. 조금 좀 꿈에 투자하는데 숫자도 좀 안 변수가 좀 찍히는데. 많고 변동성이 그쵸. 좀 크고 이러한 쪽으로 좀 인식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는 그에 대한 부분이 좀 현실화되는 부분에서 좀 다른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도 말씀하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최근에 셀트리온 쪽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쪽에서의 꾸준한 성과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주로서 또 인식이 또 됐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이오 종목들 그러다 보니까 또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또 무분별하게 또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금 좀 지양해야 되는 단계다. 지양해야 되는 단계고 차라리 대형주에 대한 접근이 조금 더 안정성과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요. 저는 사실 지금 유한양행을 계속 좀 지켜봤어요. FDA 승인 나온 날 오히려 음봉이 나왔었죠. 그때 많은 오히려- 분들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그렇죠. 그에 대한 좀 세론으로 나왔지만 그 후로 사실 다시 한번 1차 올라가는? 급등 그리고 어제 2차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목표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근데 왜 반응이 늦게 나온 거예요? 아니 뭐 단기적으로 이제 세론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이제 리포트들을 잘 꼼꼼히 보면은 이거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니다였어요. 사실 첫날에만 그렇게 세론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다시 한번 주가의 자리를 찾아갔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뭐 학회에서의 일정도 남아 있고 아직 렉나자가 승인 받았다고 해서 승인 받고 난다고 이제 시작이다. 승인 받고 나서 이제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파생적인 시너지 그리고 미국을 이제 한번 뚫었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라든지 다른 지역에서의 어떤 승인 효과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한다라면은 네. 충분히 저 지금도 승산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물론 오늘자의 매수는 의견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건 꼭 들으셔야 네, 되네요. 목표가가 지금 이미 넘어섰다라는 거. 증권가의 목표가가 지금 돌파했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조정이 한 번은 나와 줄 겁니다. 분명히 나와줘요. 모든 종목은 기회는 다시 분명히 줘요. 그러니까 급하게 제발 하지 마시고 네. 목표가 상향이 나올 리포트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지금 조정은 살짝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일단은 어제 너무 급등한 부분에 대한 장 초반에 상승이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살짝 줄여놓은 상태. 네. 그 부분을 같이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막 오른다고 나도 올라타야 되나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은 일단은 대형주 접근 유효하지만 눌렸을 때 들어가시는 걸로 K바이오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요즘 국내 제약바이오에서 화장품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화장품에서 느낌표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하면서 물음표가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우리 곽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제약바이오가 화장품 만든다 딱 들으셨을 때 기능성 화장품이죠. 네. 네, 기능 좋아지는 거. 좋아지는 거 더 좋을 것 같죠. 화장품은 더 좋아져야 돼요. 그죠. 네. 화장품은 다 피부는 기능이- 중요하니까요. 그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능성 화장품인데 이제 아무래도 화장품에 제약 바이오가 들어가면 기능성이 조금 더 들어가니까 신뢰성이 있나요? 좋고 근본적인 이유는 돈 벌고자 함이죠. 사업 다각화. 사업 다각화. 그러면 방금 전에 깔끔하죠. 네. 그래서 그 제약 바이오에 화장품 사업이 들어가면 네. 화장품 얘기했으니까 화장품 관련돼서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 실적의 어떤 부진이라든가 미국 소비 경기 침체 우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지난 7, 8월 달에 화장품 섹터가 주가가 좀
내렸어요. 그죠? 네. 내렸는데 수출은 여전히 강합니다.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그런 걸 봤을 때 해외 직수출 증가로 인해서 개별 기업들의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국 쪽으로서의 진출이 매우 강하게 진행이 됨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이 받을 때마다 모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뭐 종목들이 약간씩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아마도 다음 달 9월이나 10월 달 정도에 바닥이라서 매수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도 뭐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까지의 전망은 뭐 단기적 전망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짧은 어떤 관점보다는 화장품 섹터가 성장한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이쪽의 사업을 기능성 화장품 사업 자극화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다. 당연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 벌려면 다양한 사업들 풀어야겠죠. 그런데 신뢰성을 줄 수 있는 또 기능성이니까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그럼 마감 전에 또 담아볼 만한 제약바이오 관심주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대웅제약, 셀트리온, 한올바이오파마, 이주앱시츠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서의 원픽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염정 차장님은 HK 이노엔 얘기해 주셨는데 이야기 들어볼게요. 너무 많이 올린 것들은 이제 잠시는 보고 HK 이노엔을 보자 이런 건가요? 네, HK 이노엔을 뭐 최근에 주가 흐름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경우에도 HK 이노엔이 뭐 제2의 양행, 유한양행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많이들 지금 찾고 있죠.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K캡의 앞으로의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이미 뭐 지금 실적에는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에서도 그에 대한 부분이 그 영육성 식도 영육성 식도요?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제인 K캡에 대한 성과가 실적이 반영되면서 호실적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연간 실적 역시도 이제 컨사인이 상당히 높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K캡 같은 경우에는 보령과 함께 지금 공동 판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에 네. 따라서 매출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조까지 매출 연간 1조 규모에까지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K캡 역시도 FDA 승인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가 좀 살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중국의 제약사에 자가 면역 질환 항체 신약 물질을 또 기술 이전했다라는 또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 뭐 새로운 뭐 신약 개발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리고 뭐 그 미국이라든지 유럽 내 특히나 미국이 좀 가장 크겠죠. 시장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진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종목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HK 노에는 이제 조금 고개를 들기 시작한 자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한동안 사실 좀 박스권 내에서 좀 답답한 흐름이 좀 이어졌었고 최근에는 정고점을 좀 돌파해 가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다양합니다. 뭐 연장 실적도 좋고 연간 또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기 때문에 HK 이노엔 눈여겨보시자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 마디슈 정리해드리고요. 두 분은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소문난 주식 맛집 지슐레 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오후장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그리고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내일도 저희는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